자, 그럼 테스트 질문부터 받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질문 5번 5번 패스. 5번은 왜 패스인지 알 거야. 2번 5번 왜 패스야? 패스. 2번 한번 해보자. 2번. 자, HCl NaOH가 있네요. HCl NaOH. 근데 얘는 30ml, 얘는 2V, 나는 V 20ml. 근데 양이온수 이온수 B를 줬네. 이온수 B. Cl 분의 OH 마이너스. 얘는 H 플러스 분의 Na 플러스. 근데 이게 3분의 1. 요게 또 3분의 1. 봐봐. Cl-구형꾼 이온이니까 이게 3N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치? 구형꾼 이온 그대로. 얘가 3N. 자, OH가 1N만큼 있는 거야. 그럼 얘를 3N으로 잡았으면. NaOH가 4N만큼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겠지. 그치? 버퍼링 중인가? 이해돼? Cl-가 3N 있다는 거는 구경꾼 이온 그대로 개수 그대로 가져가서 HCl 30ml가 3N이다 가면 되잖아. 근데 OH가 1N만큼 있대. 그러면 1N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NaOH가 4N만큼 있다라고 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Na 플러스가 1N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1N으로 한번 해볼까? 그럼 얘가 만약에 1N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H 플러스가 3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가 몇 N이어야 돼 그러면? 4N이겠죠. 그러면 확인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V는 40ml겠죠. 그치? 30ml에 3N이니까 40ml 4N. 그럼 V가 40이라면 이게 몇이에요? 이게 80ml가 되는 거지. 그러면 4배가 됐는데 4배가 되네. 맞네. 그러면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V는 20이다가 아니라 40이다 라고 해주시고, 자, 생성된 물 분자수는 가가나의 3배다. 물 분자수는 3N 만들어졌을 거고 1N 만들어졌겠네. 그치? 그래서 가가나의 3배다. 맞는 말이고요. 전체 이온수 B는 HCl이랑 NaOH가 2배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농도비 묻는 거니까 40ml에 4N, 80ml에 4N, 그럼 40ml에는 2N이겠지? 그럼 HCl랑 NaOH는 2대 1이다. 맞는 말이죠. 또 몇 번? 몇 번? 6번. 자, 가나다라 세 가지 용액이 있네요. 가나다라. HCl이 10ml, 20ml, 15ml, 30ml, 20ml, 15ml, 30ml. NaOH는 30, 0, 30, 10. 30, 0, 30, 10. KOH는 0, 15, 25, 25. 자, 근데 양이온수를 줬어요. 양이온수. EN, N, 2.5N, X, X를 구해라. 봐봐. 자, 가는 양이온수가 2N이래. 그리고 보니까 얘네 뿔마잖아, 다.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지. 그치? 다 일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요 양이온수가 음이온수랑 똑같은 거죠. 그치? 이해되지? 여기까진. 자, 그러면 양이온수가 2N이 돼. 그러면 음이온수도 2N이 될 건데, 만약에 가의 액성이 산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Cl-가 2N이겠지. 산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염기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Na+가 2N이겠지. 이해돼?
응? 이게 이해 안 돼? 산이라고 이야기하면 Cl-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정기적 중성이지, 모든 수용액은. 근데 양이온수가 2N이라는 얘기는 이게 2N이니까 이것도 2N이겠지. 산이라고 한다면. Cl-가 2N이 있다는 해석이 되는 거니까 HCl 10ml가 2N이라는 해석을 할 거라는 얘기야. 만약에 산이라면. 만약에 염기라면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OH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잠깐만. 이거 H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썼어? H 플러스. 다시. 요게 2N이니까 요게 2N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염기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양이온이 2N이래. 요게 2N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게 2N이라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얘가 2N이구나 라는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해석을 해보자는 거야. 어쨌든 양이온이 2N이라는 얘기는 얘가 2N이든 얘가 2N이든 둘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돼? 그치? 자,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2N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얘는 몇 N이에요? 4N이지. 그럼 Cl-만 해도 4N이잖아. 음이온이 4N이지, 적어도. 근데 양이온이 N개래.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다고. 정기적 중성을 만들 수가 없잖아. 응? 그러니까 이게 2N이 아니고 누가 2N인 거야? 이게 2N인 거고 가는 염기였던 거네. 얘가 2N일 거니까. 되니? 그러면 30ml 2N, 그럼 얘도 2N. 이렇게까지 왔어. 또 한번 해보자. 얘가 N이래. 양이온수가. 마찬가지죠? 얘가 N이든 얘가 N이든 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N이라고 한번 가정해볼까? 이번에. 그럼 얘는 몇 배야 이게? 3분의 5배. 3분의 5N? 이렇게 되죠? 되니? 그럼 이렇게 되면은 Na 플러스 K 플러스만 해도 2 더하기 3분의 5N이죠. 그치? 2.5N보다 많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돼 안 돼? 안 되네. 그러면 얘가 N이 아니라는 소리네. 누가 N이야? 이게 N이라는 소리죠. 20ml N이니까 얘는 0.5N일 거고 얘는 그치 4분의 3N일 거고 얘는 2분의 3N이겠네. 이해돼? 그러면 얘가 2.5N이래 또. 잘 봐봐. 만약에 다가 산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만약에 다가 산성이다라고 얘기한다면 Cl-가 4분의 3N일 거니까 양이온수도 4분의 3N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럼 얘는 산은 아니고 염기여야겠네. 그럼 염기라고 했으니까 염기일 경우에 여기 들어있는 양이온이라는 건 Na 플러스 아니면 K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2.5N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5N이구나. 그치? 그래서 얘가 2분의 1N이구나. 얘는 지금 몇 N이야? 3분의 2N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돼? 그럼 X를 구해라 라고 얘기해서 양이온수 구해주면 되겠네. 여기에 얘가 뭐 6분의 9N, 얘는 6분의 4N, 얘는 6분의 3N. 그러면 산이 6분의 9N이고 염기가 6분의 7N이니까 액성은 산성이겠죠? 그치? 그러면 산성일 때 음이온수라는 건 지금 Cl-를 말하는 거니까 2분의 3N이네요. 양이온수는 Cl- 개수만큼. 그래서 X는 2분의 3N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지금 다들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리야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이렇게 안 풀잖아?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이렇게 안 풀면 더 어려운 문제는 손도 못 대요. 이 익숙해져야 돼. 그런데 지금 이해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길 거야.
참든지. 좀 길 거야. 아이, 새로 써. 씨. 자, 지금 해설이 이해가 안 됐다면 이번에는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 자, 중화 반응을 시키는 이유는 액성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액성부터 가정을 할 거야. 만약에 가가 산이었다면 이라고 가정해보자. 만약에 가가 산이었다면 이온의 종류는 Cl-와 Na+와 H+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때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인 중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음이온 개수랑 양이온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야. 왜? 전하량이 다 일가이기 때문에 음이온 전하량의 총합과 양이온 전하량의 총합은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온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라고 했어. 근데 문제에서 양이온수가 2N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더한 게 2N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전기적 중성이라는 관계 때문에 Cl- 역시 몇 N이라는 소리야? 2N이 있을 거다라는 소리죠. 그치? 근데 얘는 구경꾼 이온이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나로 간다면 나에는 HCl이 20ml란 말이죠. 근데 이 2N이라는 거는 10ml에 Cl-가 2N이 있는 거니까 나에서 20ml에는 Cl-가 몇 N일 거예요? 4N일 거야. 근데 중요한 사실은 Cl-가 4N이야. 음이온이 4N이라는 이야기는 양이온 역시 4N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적어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양이온수 N개라고 알려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가설은 옳지 않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 결국 가는 염기라는 이야기인 거고, 다시 염기의 이온 종류는 Na+, Cl-, OH-일 건데 마찬가지로 전기적 중성이 될 거니까 이온의 전하는 이렇게 개수 변화가 이렇게 돼야 있죠. 개수 관계 자체가. 그래서 양이온수가 2N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2N인 거죠. 그럼 Na+가 2N이란 얘기니까 요 30ml가 2N이구나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나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럼 다에서도 30ml가 2N이겠죠? 그럼 나로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럼 나가 만약에 그치. 염기였다면. 그죠? 만약에 염기였다면 마찬가지로 이온의 종류는 Na+, Na+ 아니지. K+, Cl-, OH-. 그럼 전기적 중성 됐을 때 요런 관계가 있어야 돼. 근데 양이온수가 N개라고 줬으니까 요걸 N개라고 잡아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N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3분의 5죠.
3분의 5n이라는 게 돼버리는 거지. 이것도 쓰자. 그래서 그러면 요게 결국에 n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이어서 다까지 확장 지어보면은 다에는 KOH가 25mm다. 그래서 이 25mm에는 3분의 5n이 된다. 그리고 NaOH가 2n이 픽스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둘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2.5n의 양이온 수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가설은 틀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n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산이다. 그럼 산이니까 Cl-NaK 플러스 H 플러스가 있을 건데 요렇게 된다. 근데 양이온 수가 n개래. 얘네들 더한 게 n개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n개여야겠죠. 그래서 얘가 n개면 얘가 n개다. 그럼 나머지 얘가 2.5n, 0.5n. 그럼 얘는 4분의 3n. 얘가 2분의 3n. 그리고 얘는 이제 이어서 가는 거죠. 3분의 2n. 자, 이제 다로 올 거야, 다. 다에서 보아하니 양이온 수가 2.5n이네. 그럼 액성에 따라서 다가 만약에 산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Cl-Na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가 있을 건데 다 일가 이온이기 때문에 또 이온수 관계는 이딴 식으로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낸 게 있죠. 이제 다에서 HCl이 4분의 3n 들어갔기 때문에 요 Cl-가 4분의 3n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것도 몇 n인 거야? 4분의 3n일 거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 양이온 수가 2.5n이라며. 같지 않죠. 그래서 다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염기라는 이야기인데 염기일 경우에는 Na 플러스 K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더하기 이게 이꼴 이렇게 돼야 정기적 중성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우리 Na 플러스가 2n이라는 걸 알아요. 여기 구했잖아. 그치? 2n이라는 거라. 그럼 양이온 수가 2.5n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양이온 이거 두 개 더한 게 2.5n이어야 돼서 K 플러스가 0.5n이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25mm가 0.5n. 그래서 얘가 2.5n, 2.1n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다 해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라로 가는 거야. 라에서는 결국에 HCl이 2분의 3n, 산이 2분의 3n, NaOH가 3분의 2n, KOH가 2분의 1n. 그러면 염기의 합이 산보다 적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라의 액성은 뭐가 된다? 산성이 된다는 거죠. 라의 액성 산성일 경우에 Cl-Na 플러스 K 플러스 H 플러스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 양이온 수를 물어봤죠. 근데 이온 전하가 다 1가니까 이온수 관계는 요렇게겠네. 그러면 이걸 구할 필요 없이 요것만 구해도 되겠네. Cl-는 2분의 3n이죠. 답은 2분의 3n. 이해돼? 누가 중화반응 왜 이렇게 풀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풀었지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바로바로 가야지. 산이니까 이온 관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그치 뭐 다 일가니까 양이온수 음이온수네. 똑같겠네. 2n이네.
둘 중에 하나 2n이겠지. 근데 많이 있는 게 2n이겠지. 그럼 얘 2n 넣고 얘 바로 가는 거지. 얘가 2n이니까. 하나 더 해볼까? 얘가 n개네. 그럼 만약에 얘가 n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리고 그럼 3분의 5n이 되는 건데 3분의 5이 되면 양이온 수가 2.5n보다 많아지네. 아, 아니겠네. 그럼 얘가 a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시는 분들 빨리 터득하셔야 돼. 또 질문? (7번) 자, 4개의 비커에서 중화반응 실험을 했어요. 자, 근데 각각의 비커를 보니까 HCl이 다 10ml네요. 이렇게. 근데 A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KOH를 넣었고요. KOH 2V만큼. 얘도 KOH 넣었는데 3V만큼. NaOH를 넣었고요. 2V만큼. NaOH를 넣었고요. 얘는 좋네. 20ml라고. 자, 그리고 실험 결과 및 자료. HCl의 단위부피당 수소이온의 수는 N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 B, C, D의 단위부피당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의 수 및 용액의 액성까지 알려줬네요. 얘도 써놓자. 그러면 이게 8분의 3N. 이게 4분의 1N. 이게 X. 6분의 1N. 이렇게 줬어. 그리고 얘는 산이래. 얘는 염기래. 문제 해석해 볼까? 자, 일단은 잘 봐봐. 10ml의 산에다가 3분의 1을 넣었을 때 산이래. 아직 중화가 덜 된 거죠. 그치? 그럼 당연히 2분의 1을 넣었을 때도 액성은 뭐가 되겠어? 2분의 1을 넣었을 때도 액성은 뭐가 되겠어? 산이 되겠죠.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아는 줄 알아. 산이죠, 당연히.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HCl의 단위 부피당 H 플러스의 개수는 N개라고 했죠. 그치? 그냥 N1이라고 하자. N 미지수 그냥 계속 잡고 있지 말고 1이라고 할게요, N은. 그리고 보기에도 보면은 다 N이 붙어 있잖아. 그치? N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N은 1이라고 할게, 그냥. 그러면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의 수가 1개다라고 했으니까 1ml당 1개니까 10ml에 몇 개겠어? 10개겠죠. 여기 10개가 있다는 거야, 10개. 이렇게. 10개의 H 플러스가 있었는데 반응하고 나니까 줄어들었겠죠. 그치? 줄어들어서 몇 개 남은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거 역시 단위 부피당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얘네들은 다 H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 단위 부피당이니까 실제 H 플러스의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줘야 하겠죠. 그치? 그래서 8분의 3에다가 몇이야? 10 플러스 2V를 곱한 것만큼일 거고 얘는 4분의 1에다가 10 플러스 3V만큼을 곱한 값이겠네. 이만큼의 개수가 되는 거지 이제. 되니?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알고 있는 수가 한번 생각해볼까? 알고 있는 거. 이게 2대 3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들어온 OH- 개수가 2대 3이겠죠. 그치? 들어온 OH- 개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원래 10개가 있었는데 이만큼 남았다.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들어온 OH- 개수겠지. 이해돼?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들어온 OH- 의 개수겠지. 되니? 이해돼, 안 돼? 그럼 차이라고 했으니까 10 마이너스 8분의 3 10 플러스 2V
얘도 10 마이너스 4분의 1 10 플러스 3v. 이게 2대 3이라는 얘기겠지. 이해되니? 돼? 이게 2대 3이라는 거. 이거 연립해서 이거 계산해주면 v 나오겠네. 그래서 내 기억에 v 계산하면 이게 아마 5가 나왔었어. 이거 계산하면 v 5 나와요. 구했어. 그럼 여기 v 넘으면 5니까 얘가 10mm라는 거죠. 되니? 이해돼? 그러면 얘 염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로 와보자. 얘가 이게 OH-죠 결국에. OH-가 얼만큼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30을 곱한 것만큼. 그럼 30을 곱하면 5mm? 그렇지. 5N이네 5N. OH가 5N 게 남아있다는 거야 지금. 원래 H 플러스가 몇 개였는데? 원래 H 플러스가 10개였는데 OH가 5개 남았다고요. OH가 몇 개 들어온 거야? 15개 들어온 거겠지. 이해돼? 15개 들어온 거니까 20mm에 15개라는 얘기네요. 됐니?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오는 거죠. 10mm에는 7.5N이네요. 얘는 10개고. 그럼 X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X는 지금 보니까 H 플러스네. H 플러스가 몇 개 남아 있어야 돼요? 2.5개만큼 남아 있어야겠지. 그리고 단위 부피당이 X니까 단위 부피당 즉 전체 부피 몇 미리? 20mm로 나눠주면 X가 나오겠네. 그럼 몇이야 이게? 8분의 1이네. X는 8분의 1. 이해돼?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을 해주셔야 되는. 기본적인 연산이 뭐야?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 곱하는 습관. 전체 부피 곱하면 남아있는 H 플러스 개수 되겠네. 근데 원래 10개 있어.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었어? 얼마나 줄어들었어? 이 비율을 알고 있잖아. 2대 3이라는 걸로. 얼마나 줄어들었으라는 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2대 3이다. 그럼 V가 나왔네. 그럼 여기서 V 집어넣어서 10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이번에 이 둘을 연결해 보는 거지. 근데 얘는 숫자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 OH가 5개 남았겠네. 10개 있었는데 15개겠네. 10mm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7.5개겠죠.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자, 테스트 해설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짧게 5분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야 됩니다. 사나원은. 알겠죠? 짧게 5분만 쉬었다가 사나원은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쉬는 시간. 자, 중화 반응 문제 지난주랑 오늘 이번 주 계속 풀어보고 있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3단원처럼 생각하면 안 돼. 연습해야 돼.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풀었던 문제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래야 내신이 나와요. 알겠어? 풀어본 문제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산화원을 나가야 하니 산화원 반응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원 반응. 자, 그래서 산화원 반응은 사실 통합과학이랑 겹치는 부분이 꽤 돼요. 겹치는 부분이 꽤 되기 때문에 통합과학 수준은 나는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좀 새로운 내용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 자, 먼저 산화환원은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 잃으면 환원이죠.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전자를 잃어야 산화고 얻으면 환원이죠. 그치?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이 두 개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추가로 배울 거야. 산화수라는 개념을. 그래서 이 산화수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이 뭔지. 그래서 기본 반응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구리가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구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개수 맞춰주면은 산소 혼자 2마리니까 이렇게 되고. 산소와 반응하는 녀석은 당연히 산화예요. 산화된 물질은 구리가 되는 거지. 산소를 얻는 거니까. 근데 동시성에 의해서 이 산소는 뭐가 되겠어? 환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동시성에 의해서.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산화구리를 다시 탄소와 반응시키게 되면은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개수 맞춰주면은 산소 2마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네. 그치? 그럼 반응을 봐봐. 얘 산화구리가 구리가 됐어. 그럼 산소를 잃어버린 거니까 이 녀석이 환원이죠. 그리고 이 녀석은 산소를 얻은 거니까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럼 여기서 특징 2가지만 뽑아봅시다. 자, 첫 번째, 산화랑 환원 항상 동시에 일어나. 산화된 물질이 있으면 환원된 물질이 있고, 환원된 물질이 있으면 산화된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산화랑 환원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게, 여기서 봐봐. 이동한 산소의 개수 생각해 볼까요? 이동한 산소의 개수 2개죠. 그치? 여기서도 이동한 산소의 개수 몇 개? 2개네. 즉, 얻은 산소 개수, 잃은 산소 개수는 똑같아야겠네요. 전자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얻은 전자 개수, 잃은 전자 개수는 똑같아야겠네. 그래서 얻은 양과 잃은 양은 항상 같아야 된다. 요 얘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산화제, 환원제 이런 용어도 있었어. 산화제, 환원제. 자, 그거는 동시성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산화제라는 거는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죠. 그치? 산화제는 산화를 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를 시키려면 누군가한테 산소를 줘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내 산소를 꺼내서 산소를 주면 나는 산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치? 그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산화제라는 거는 결국 산소를 잃어버린 녀석이 될 거라서 산화제를 고르시오라고 한다면 환원된 놈 고르면 되는 거야. 이해돼?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환원제는 뭐예요? 환원제. 환원시키는 거죠. 환원을 시킬 거니까 산소를 뺏어가야지. 뺏어오면 상대방이 환원이 된 거겠죠. 산소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럼 그와 동시에 난 산소를 뺏어왔으니까 난 산소를 얻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환원제를 고르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산화된 걸 고르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산화제, 환원제 개념은 쉬워.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구리는 산화됐네요. 환원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 산소는 환원됐네요. 산화제라고 하는 거지. 한 번 더. 산화구리가 환원됐으니까 얘는 산화제예요. 그리고 탄소는 산화됐으니까 환원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산소에 의한 산화원은 기본 반응이었죠. 그치?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잡혀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전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CuSO4 수용액에다가 아연을 집어넣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자, 비커에는 구리 이온이 들어있고요. 황산 이온도 들어있고요. 여기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응성 먼저 비교를 해야겠죠. 반응성은 구리랑 아연 중에 아연의 반응성이 더 크죠. 그때 금속의 반응성이 더 크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금속의 반응성이 더 크다는 건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금속은 반응할 때 전자를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산화되기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야. 그러면 이 아연이 여기 용액 안에 들어왔을 때 구리가 양이온으로 있으니까 아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 아연이 더 양이온이 되고 싶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아연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죠. 뭘로? 아연 이온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과정에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누군가 전자를 얻어야 돼요. 누가 전자를 얻어야 될까?
요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야겠네. 구리 이온이 요 막대기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구리로서 석출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리 바꾸면 하는 거야. 원래 반응 전은 이렇게 있었는데 반응 후는 이렇게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거를 반응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결국 전체 반응식을 적어본다면 CuSO4에다가 아연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용액은 뭐가 돼요? ZnSO4 용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리는 석출되었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전체 반응식이지. 그쵸? 근데 이 실험에서 물어보는 반응식이 총 3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먼저 전체 반응식, 그리고 반쪽 반응식이라는 것도 있어. 반쪽 반응식은 산화와 환원을 따로따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에요. 그래서 아연 이온이 되면서 2개의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쓰는 게 지금 산화에 대한 반쪽 반응식인 거죠. 자, 그리고 구리 이온은 2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구리가 돼서 환원을 표현했네요. 이게 반쪽 반응식. 자, 하나 더.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것도 있어. 알자 이온 반응식. 즉 반응에 실제 참여한 이온만 쓰자라는 이야기가 되겠네. 그러면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도 있겠네. 누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어? SO2-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저거 빼고 그냥 반응에 참여한 애들끼리만 아연이랑 구리 이온이 반응하면서 아연은 산화됐고 구리가 석출됐어. 이렇게 쓰면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맞춰주면 아연은 아연 이온이 됐으니까 전자 잃어버려서 산화된 거고 구리 이온이 구리가 되면서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실험 나왔을 때 항상 물어봤던 게 있었죠. 양이온 수는 일정하다. 일정하죠. 1대1 반응이니까. 즉 얘가 하나 튀어나올 때 얘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양이온이 하나 녹아 나올 때 양이온이 하나 석출되는 거니까 이온수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 만약에 구리랑 아연의 원자량이 아연이 더 무겁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연이 더 무겁다. 그럼 아연이 더 무거우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가 될까요? 금속 막대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금속 막대의 질량은 감소하겠죠.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아연 막대기가 이렇게 있었어. 막대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연이 이렇게 녹아 나가는 거야. 아연 이온으로. 근데 이 자리에 뭐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여기 석출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해돼? 그러면 결국 무거운 아연이 하나 튀어나갈 때 가벼운 구리가 하나 달라붙었으니까 요 막대기의 질량은 어떻게 될 거야? 감소하겠죠. 가벼운 구리가 붙었으니까. 이해돼?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디귿. 수용액의 밀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원래 수용액 입장에서만 본다면 수용액 입장에서 보면 가벼운 구리 이온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구리는 이제 수용액이 아니죠. 석출이 돼. 대신 수용액에 존재하는 게 무거운 아연 이온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용액의 질량은 일단 증가를 할 거고 수용액의 부피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거니까 수용액의 질량이 증가해서 수용액의 밀도는 증가하는 거다. 그래서 금속 막대의 질량과 수용액의 밀도는 서로 반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 기본적으로. 자, 용액 속에 구리 이온의 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되겠죠. 구리는 점점 석출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구리 이온이 점점 없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구리 이온의 농도가 연해질 거야. 근데 구리 이온이 푸른색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이 진행될수록 푸른색은 연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산화환원 반응 내용이죠. 기억나? 기억나? 그럼 이거를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표. 먼저 이온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온수 변화. 이온수 변화 우리 어떻게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거냐면
이온의 전하량 B와 반응하는 이온수 B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로 이해할 거야.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식으로 바로 한번 써보자. A2 플러스가 B랑 반응했는데 A는 석출되고요. B가 B 플러스로 나왔대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온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해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온수는 증가했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없어지는 게 생기는 것보다 적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생기는 게 없어지는 것보다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석출될 거고 이게 생기는 거니까. 이해돼? 아시겠어요? 근데 전하량을 알고 있잖아. 얘는 E랑 얘가 B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생기는 게 더 많아야 한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전자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이온 개수가 더 많으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똑같은 전자를 가지고 튀어나온 이온의 개수가 더 많아지려면 B는 몇이어야 돼? 1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온의 전하는 1, 2, 3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온의 전하량 B랑 반응하는 이온수 B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온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하량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온 한 마리당 전하량은. 그래서 얘가 2일 때 감소할 수 있는 전하량은 1밖에 없잖아. 그래서 전하량은 2대 1인 거고 개수의 B는 1대 2가 되겠죠. 확인해봐. 이렇게 됐을 때 A2 플러스 한 마리가 반응하면 A가 석출될 거예요. 한 마리가 반응할 때 얻어야 되는 전자 개수는 몇 개야? 2개죠.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 근데 그 2개의 전자를 누가 줘야 돼요? 금속 B가 줘야 되거든. 그치? 근데 이 금속 B는 플러스일 때 2개의 전자를 내뱉으려면 몇 개의 이온이 생겨야 돼요? 2개가 생겨야겠죠. 왜? B는 한 마리당 하나씩의 전자만 뱉을 거니까. 그렇게 되어야지만 한 마리가 석출될 때 2개가 석출되니까 이온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알겠어? 쉽게 다시 정리. 그럼 결국 이온만 보면 돼. 이온이 전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개수는 증가하는 거죠. 전하량이 증가하면 개수는 감소할 거고. 이해돼요? 이게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하나 더. 그러면 이번에 A2 플러스가 있는데 또 B랑 반응을 한대요. 근데 A는 석출됐고요. 마찬가지로 B는 B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번엔 이온수가 감소할 거래.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B가 한 마리당 뱉는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 적었으니까 얘는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2개씩인데 얘는 몇 개씩 해야 돼 그러면? B는 몇? 3이어야겠지. 그래서 전하량의 B가 2대 3이니까 개수의 B는 3대 2로 반응할 거라서 3대 2대 3대 2라는 게 개수 B가 될 거겠네. 그치? 이렇게 한다는 원리 자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A는 지금 보니까 3마리가 반응을 하네. 그럼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가 총 6개겠죠. 한 번 반응할 때마다. 그럼 6개의 전자를 뱉어야 되거든. 근데 6개의 전자를 뱉으려고 하니까 개수가 2개예요. 그럼 한 마리당 몇 개의 전자를 뱉어줘야 돼요? 3개 전자를 뱉어줘야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야. 이온 전하량 B랑 반응의 이온수 B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써먹어 보자. 얘가 10N만큼 있고요. 얘를 반응시켰대 그냥. 얼만큼 넣어서 반응을 시켰대요. 반응을 시켜보니까 잘 봐. 금속 양이온수가 8N이 됐대. 원래 몇 N이었어? 10N이었죠. 원래 10N이었는데 반응을 시켜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8N으로 줄어들었네. 그러면 요 8N은 누구 몇 N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이온 몇 N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FM부터. 얘가 반응해서 없어졌겠지, 몇 개. 그치? 이해돼? 얼마나 없어졌는지는 아직 몰라요. XN. 분명히 그리고 남았을 거야. 왜 남았다는 해석이야. 얘가 만약에 다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다 얘로 바뀐 거야. 3대 2죠. 이해돼? 그러면 10n의 3분의 2만큼 오는 거니까 3분의 20n이 될 거야. 금속 양이온의 수는 모두 반응했다면. 이해돼요? 근데 아니잖아. 8n이잖아. 그러니까 남아있다는 거야. 3분의 20보다 많잖아. 자, 그래서 얘가 x만큼 반응을 하면 얘는 얼만큼 생겨야 돼요? (3분의 2x만큼) 생겨야겠지. 되니? 그랬을 때 a는 얼만큼 남아? 10-x만큼 남을 거고 b는 얼만큼 생겨야 돼요? 3분의 2x만큼 생겼을 거야. 이온만 보면 돼, 지금. 이온만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를 더한 게 몇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둘 더한 게. 8n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x는 6이죠. 그래서 그럼 6n만큼 반응하고 4n만큼 생긴 거네. 그래서 4n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4n 생긴 거구나. 그래서 8n이구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FM 방법이야.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기준 반응을 이용한 반응 횟수를 이용하는 방법. 잘 봐봐. 3A2 플러스 2B가 반응하여 3A가 생기고 2B 3 플러스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를 1회 기준으로 잡는 거야. 1회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1회 반응할 때마다 A는 몇 개씩 없어져? 3개씩 없어지고 B는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겨요. 그럼 이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이온수의 변화는 1씩 줄어들겠죠. 이해돼? 근데 문제는 지금 10n이 8n이 된 상황이어서 이온수 변화가 2만큼 줄어든 상황이잖아. 그럼 2 줄어들었대. 그럼 이 반응이 몇 회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2회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가 10n이 있었잖아. 그럼 2회 일어나면 6 없어져서 4 남았겠네. 2회 일어났다면 4 생겼겠죠. 그래서 8이네. 이렇게 해도 돼. 숫자가 더럽게 나와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10n이었는데 9.6n이 됐대.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얘는 몇이야? 0.4n만큼 줄었네. 근데 1회 반응 시 2n만큼 1n만큼 주네요. 그러면 4회 반응하면 4n만큼 줄었겠죠. 근데 0.4n이 변화량이네. 그러면 0.4회 반응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0.4회 반응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1.2n 반응했다는 거죠. 이해돼? 한 번 반응할 때마다 3n이니까. 4번 반응하면 12번, 12n 반응하는 거지. 근데 0.4번 반응하면 1.2n이죠. 1.2n이고요. 얘는 0.8n 생겼겠죠. 그래서 0.4n만큼 차이가 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B3 플러스는 0.8n만큼 존재하겠네 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횟수를 이용한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횟수 이용 방법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
자, 전하량 보존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전하량 보존 방법도 있어요. 중화반응에서 했던 거야. 모든 소용액은 정기적 중성이라는 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기적 중성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는 반응을 하더라도 양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 음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양이온의 총 전하량의 합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 지금 보니까 반응 전에 A2 플러스가 몇 N 있다고 해서 내가 10N 있다라고 했죠. 그치? 근데 반응 후에 A2 플러스는 분명히 남았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치? 그리고 B3 플러스가 얼만큼이 생겼을 거라는 걸 또 알아요. 근데 10N이 있는데 이후에 얘네들의 합이 8N만큼 된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식 두 가지를 만들 겁니다. X, Y로. 일단 X랑 Y를 더하면 몇이 돼야 돼? 8이 돼야 돼요. 근데 전하량을 보존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응 전 플러스 전하량의 총합과 반응 후 플러스 전하량의 총합은 같아야 돼요. 전하량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하량에 대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까? 반응 전 총 전하량이 몇이에요? 플러스 20이죠. 여기도 플러스 20이 돼야 돼. 알겠어? 여기도 플러스 20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2x 플러스 2y가 3y가 20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립을 해주게 되면은 x는 4고 y도 4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러 가지죠, 푸는 방법이. 그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왜냐면 문제 유형마다 어떤 걸 쓸 때 잘 풀리는지가 다르거든. 문제 유형마다 뭘 써먹으라고 힌트를 주는 정도가 다르거든. 아시겠어요? 자, 근데 FM은 사실 저렇게 풀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렇게 풀 수 있는 문제도 많지가 않아. 힌트를 많이 안 주거든. 그래서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풉니다.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어. 둘 다 적용되는 문제도 있고. 알겠어? 그거는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건데 꼭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준반응 이용하는 거랑 전하량 이용하는 거. 전하량 이용하는 거는 식 두 개를 만들 거야. 항상. 이온 개수로 식 하나 만들고 전하량으로 식 하나 만들어서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산화환원은 이렇게 일단은 조금 더 심한 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새로운 개념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산화수. 자, 산화수가 아까 내가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뭐 전자랑 산소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었죠. 제일 넓은 범위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산화수의 개념 자체는 전자를 완전히 얻고 잃었다고 가정한 전하를 산화수라고 불러요. 자, 뜻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 결국 가까운 거는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이랑 되게 가까운 개념이야. 근데 거기에서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도 차이냐면, 그래, 뭐 양이온이 원자가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뭐 음이온이 다시 뭐 원자가 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구나, 얻었구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거죠. 전자를 완전히 얻고 잃은 거니까, 그거는. 근데 반응하면서, 전자가 조금 움직였는데? 라는 거. 완전히 움직인 건 아닌데, 조금 움직였는데? 라고 나오면, 이 조금 움직이는 건 그럼 산화환원이라고 칠 거야, 안 칠 거야?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전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그거 역시 산화환원 반응으로 이야기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시겠어요? 전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그거 역시 그냥 야, 산화환원 반응으로 하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그냥 전자가 조금 움직였어도 전자를 완전히 얻었다, 잃었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그냥.
그때 생긴 전하를 산화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걸 이용한다면 산화원원 반응 판별이 빠릅니다. 알겠어? 그러면 산화수를 먼저 판단하는 원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H2O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산소의 전기음성도는 3.5고요. 수소의 전기음성도 2.1이야.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 극성의 방향은 산소 쪽이죠. 이때 전자가 조금 움직인 거잖아. 근데 이거를 완전히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요 수소는 여기 전자 하나를 완전히 잃었다라고 가정하겠죠. 그때 생기는 이 수소의 전하가 플러스 1이지. 그게 이 수소의 산화수가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이죠. 얘는 전자 몇 개 얻어? 2개 얻었다고 가정하자는 거야. 2개 얻었다고 가정하자는 거야. 그럼 2개 얻으면 이 산소의 산화수는 몇일 거예요? 마이너스 2인 거야. 이걸 우린 산화수라고 불러요. 그때 산화수의 변화가 되는 걸 보면은 반응 후에 이 산소의 산화수를 봤는데 산화수가 변해 있어. 산화수가 어떻게 변했냐를 본다면 전자를 좀 잃었구나, 얻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지. 그렇게 쓰는 게 산화수를 이용한 산화원원 판단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화학식을 보고 각 원소들마다의 산화수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산화수 판별 규칙을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항상 0이야. 호돈소 물질은. 호돈소 물질이 뭔데? 호돈소 물질. 예를 들어서 H2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죠. 전자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았겠지. 전자 잃었다 얻었다 가정할 수 있어요? 없겠지. 전자가 조금도 안 움직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산화수는 몇인 거예요? 0이고 얘의 산화수 몇이에요? 0인 거예요. 이해돼? 같은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 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산화수는 0이 된다. 그래서 이 H2 말고도 O2, N2, F2, Cl2, 순수한 구리, 순수한 철 등등등 이런 애들 다 호돈소 물질이잖아. 얘네들 전부 다 산화수 0이라고 때려주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온의 산화수. 이온이라는 녀석들은 이미 전자를 잃고 얻은 녀석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온은 그 이온의 전하량만큼의 산화수를 가져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Na 플러스라고 했을 때 Na 플러스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인 거예요.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니까. 쉽죠? O2 마이너스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쉽죠? 이런 거. 그럼 이런 거는 CO3 2 마이너스. 다원자 이온이죠. 얘는 탄소 한 마리랑 산소 세 마리가 묶어서 하나의 이온처럼 행동하는 녀석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소 한 마리랑 산소 세 마리의 산화수를 모두 더한다면 마이너스 2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돼? 그러면 탄소랑 산소 중에 전기음성도가 더 큰 건 산소잖아. 그치? 근데 산소는 16족 원소로서 전자 몇 개 얻을 거예요? 2개 얻겠죠.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그래서 이때 이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야. 잘 기억해. 산소는 웬만하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예요. 알겠어?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이따 다 짚어줄 거야. 그냥 웬만하면 산소는 다 마이너스 2 때려주면 돼. 알겠지? 산소 마이너스 2야. 산소 먼저 때려. 근데 마이너스 2가 3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근데 이 합이 몇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대. 그럼 탄소 한 마리의 산화수는 몇이 돼야 돼? 플러스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MnO4 마이너스. 산소 웬만하면 몇이라 그랬어?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8이네. 합이. 근데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잖아.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몇이겠어? 플러스 7이 돼야겠지. 이렇게 해주면 돼. 쉽죠? 자, 세 번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은 0이 될 수밖에 없어. 잃은 양과 얻은 양은 같으니까. 여기서 봐봐. 화합물이죠. H2O. 구성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다 더하면 0이잖아. 잃은 양과 얻은 양은 같을 수밖에 없어서 화합물 내에서 산화수를 다 더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뭐 NH3라고 얘기한다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일 거고 질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인 거예요. 뭐 CH4라고 이야기한다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인 거고요.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4인 거야. 근데 뭐 CF4라고 이야기한다면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 거고요.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인 거죠. 그치? 왜 플루오린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전자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탄소랑 결합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산화수고 얘는 플러스 4. 다 더하면 0 된다 이 말인 거죠. 되니? 이해돼? 자, 그럼 네 번째. 수소의 산화수.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서. 자,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금속보다는 커요. 근데 다른 비금속보다는 작아. 금속보단 크고 다른 비금속보단 작아. 그래서 금속과 결합했을 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aH,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때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 나트륨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비금속과 결합한 걸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전기 음성도도 작을 거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소의 산화수가 무조건 플러스 1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소가 이온 결합하는 경우 조심해 주시고, 다섯 번째, 산소의 산화수. 아까 강조했죠. 산소 산화수는 웬만하면 몇이라고?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일까? 웬만하면 왜 다 마이너스 2야? 전기 음성도에 마찬가지로. 전기 음성도가 다른 모든 원자들에 비하여 산소가 크거든. 누구 빼고? 플루오린 빼고. 그러니까 주변에 플루오린만 없다면 웬만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원자들로부터 전자를 땡겨올 거야. 몇 개?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2개.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예외들을 좀 몇 가지 얘기를 해봐야겠죠. 산소가 하필 플루오린과 결합한 경우, OF2. 그러면 산소가 플루오린을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전기 음성도 4.0, 3.5에서 플루오린이 전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고 산소 산화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의 산화수를 갖기도 하네요. 또 H2O2. 여긴 플루오린이 없는데? 없어도 얘 구조 우리 알고 있잖아.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얻을 거야. 근데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여기에선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때 이 산소는 전자 2개 얻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 몇 개 얻었다고 할 거야. 하나 얻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소는 플러스 1이겠지. 다 더해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비슷한 원리로 O2F2도 있죠. O2F2에서는 수소에 떼고 플루오린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럼 쌍극장 모멘트 방향만 달라질 거야. 그럼 이럴 경우에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일 건데 산소의 산화수는 이때 플러스 1이 나오기도 하겠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산화수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최대 산화수. 자, 보니까 딱 어떤 원자의 산화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누구랑 결합하는지에 따라 다르죠. 그치? 어떤 화합물 내에 있냐에 따라 산화수가 또 달라. 그래서 그 원소가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산화수는 어떻게 결정 지을 거냐?
최대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만큼이에요. 왜? 화학결합에서 전자를 잃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인데 모두 잃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 최대 산화수를 가질 거니까. 그치? 근데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는 뭐야? 원자과 전자수죠. 원자과 전자 이상으로 전자를 잃어버렸다라고 가정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라서 전자 배치 2개, 5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쵸? 그러면 얘는 요 5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화학결합을 할 건데 만약에 요 5개의 전자를 모두 잃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때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될 거예요. 이게 최대 산화수야. 근데 만약 질소가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갖는 경우가 있다면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질소가 만약에 플러스 6의 산화수를 갖는 경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요거 5개도 잃어버리고 요 2개 중에 하나도 마저 잃어버리게 되면은 플러스 6이 될 수 있죠. 이해돼? 근데 요 2개의 전자를 잃는다라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원소의 최대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질소의 산화수는 최대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돼. 예를 들어서 NO3-에서 봐봐.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3개죠. 근데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건 이때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나온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최대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수를 넘을 수 없다라는 거. 요 정도 규칙을 이해하고 화학식을 본다면은 산화수를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빠르게 판단해서 써먹어야겠죠. 잘 봐. 얘 써먹어 보자. 아까 봤던 반응식으로 구리를 산소와 함께 반응시키면 산화구리가 돼요. 아까 우리 이거를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으로 산화환원 판단했었죠. 이 산화수로 한번 해볼게. 구리,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이 되죠. 산소, 호돈소 물질이니까 산화수가 0이 되죠. 그럼 산화구리에서는 CuO 이온 결합 물질이잖아. 이온이니까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 2, 산화이온은 마이너스 2죠. 되니? 자, 그럼 변화를 볼게. 구리는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네. 산화수는 전하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말하는 거야. 증가 감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얻었다 잃었다의 뿔마가 아니라 전하의 뿔마예요. 그러면 그 전하가 0에서 플러스 2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네요. 마이너스의 양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양이 늘었다는 얘기는 전자를 얻었다와 가까운 거니까 이때 산소는 산화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환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고 감소하면 환원이야. 말 그대로 산화수니까 산화수가 커지면 산화된 거야. 감소하면 환원된 거야. 알겠어? 이렇게 써먹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CuO가 탄소와 반응해서 구리가 되고 이산화탄소 되는 거. 산화수 써봐야겠죠, 또. 산화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 호던소니까 0이죠. 0이죠. 플러스 4, 마이너스 2. 산화수 변한 거. 플러스 2에서 0으로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감소했으니까 환원. 0에서 플러스 4로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산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런 반응도 한번 해볼게. CaO와 SiO2가 만나서 CaSiO3 이런 거 만들었대요. 산화수 써보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변한 원자가 한 마리도 없네. 다 똑같죠. 반응 전 반응 후에 모든 원소의 산화수는 다 똑같네. 산화수가 좀 후하게 쳐주는 거잖아. 전자가 이동했다고 가정해 주는 거야. 조금만 움직여도 그래 잃었다고 해, 얻었다고 해 라고 후하게 쳐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전자가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전자가 아예 안 움직인 반응이니까 이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이해돼? 산화수를 따지면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반응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닌 반응은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고요. 중화 반응,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중화 반응 역시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모르는 반응식이 나왔어. 이게 산화하는 반응이니 아니니 묻는다면 산화수 써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산화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어. 산화하는 반응에 개수 맞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수 맞추는 용도. 그게 이제 책에 산화수법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산화수법. 산화수법 책 페이지 184페이지 산화수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식. 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e2 플러스와 MnO4 마이너스 H 플러스 반응해서 Fe3 플러스 Mn2 플러스 H2O. 반응식 외울 필요 없어. 이해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개수 맞추는 원리에 대하여 산화수 개념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인데 확인 한번 해볼게. 잘 봐봐. 여기에서 증가한 산화수는 플러스 2인데 플러스 2 감소한 거죠. 감소한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구리가 총 2마리죠. 이 반응에서 감소하는 산화수는 총 마이너스 4네요. 이 반응에서. 근데 탄소에서 증가한 산화수가 플러스 4인데 탄소가 몇 마리예요? 한 마리죠. 어떠한 반응에서든지 간에 이동한 전자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도 똑같아야 돼. 총량 자체가. 원자수를 곱한 총량 자체 증가 감소 산화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그걸 이용할 거야. 잘 봐봐. 자, 얘 산화수 플러스 2,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가 변한 것만 따질 겁니다.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몇 증가했어요? 1 증가했죠.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몇 감소했어? 5 감소했네. 근데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를 똑같게 맞춰줄 거야. 뭘 해서? 원자 개수를 곱해줘서. 초등학교 때 배운 최대 공배수 개념을 사용하면 되겠지. 5로 맞춰주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럼 5로 맞춰주려면 철 이온이 몇 마리여야 되는구나. 5마리면 되겠네. 얘는 몇 마리? 한 마리면 되겠네. 이러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가 얘는 5만큼이고 얘가 5개 있겠네. 얘는 한 마리 있어야 돼. 그래야 똑같아지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산소가 지금 몇 개야? 4마리니까 산소가 4개여야 돼서 여기 4 집어넣으면 H는 8이 되겠죠. 되니? 아시겠어요? 쉬운 얘기죠. 사실 산화수만 잘 따진다면.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만 똑같게 해주는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능 모의고사에서 항상 나와요. 내신에도 나오고요. 꼭 터득하셔야 됩니다.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거 꼭 터득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산화수 내용이 이제 통합과학에 나오는 산화하는 반응과는 좀 차별점이 있는 내용이어서 새로운 내용은 산화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통합과학에 나오는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쉬웠어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근데 내가 아까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 알려줬죠. 스킬을 알려드린 거죠. 그치? 그 스킬들을 활용해서 풀어야만 하는 산화하는 반응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는 산화하는 반응이 통합과학에도 있지만 문제 난이도는 화학원에서 확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스킬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연습은 내가 다음에 산화하는 반응 실전 문제를 가지고 좀 연습을 시켜드릴 거니까 그때 한번 자세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오늘 산화수 배운 거 잘 터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고요. 숙제는 189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189페이지. 189페이지에 뭐 비법 특강 맞나? 이 비법 특강 여기에서 내가 알려준 스킬들을 활용하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케이. 자, 그러면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